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이제 8월 7일입니다.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고요. 이제 오늘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죠. 오늘이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제 미국 상호관세가 이제 발효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이제 상호관세를 발효를 했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발효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미국이 이런 상호관세를 통해서 스스로 이제 고립되는 게 아닌 건지 이런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오늘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에 또 얼마나 이제 의존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. 첫 번째로는 우선 이제 중국이 가장 대표적이죠. 이제 중국이 미국의 이제 대미 수출 비중 약 16%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과거 2017년도 대비했을 때는 이게 20% 이상이었는데 지금 16%로 이제 축소가 됐다라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%. 그러니까 이제 그 비중을 공급망을 재편을 했고 그 비중을 점점 낮춰가고 있다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.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입니다. 한국은 대미 수출 같은 경우에 오히려 늘었죠. 2018년도 기준으로는 12%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18%가 넘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총 우리나라 수출을 해외로 하는데 그 중에 대미 수출이 18%를 차지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또 리스크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.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이제 일본입니다.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. 일본은 20% 정도, 대미 수출을 20% 정도 하고 있고,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EU입니다. EU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 20%로 대미 수출을 하고 있는데 EU도 그전보다 우리나라처럼 그전에 2010년대는 14% 정도 수준으로 이제 대미 수출을 했는 반면에 지금은 20%가 넘는 그런 비율로 대미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가장 높게 대미 수출을 의존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또 캐나다인데요. 캐나다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그게 76%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그거는 국경이 이제 맞닿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좀 특이한 케이스여서 다른 국가들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이슈는 이제 관세잖아요. 이제 이 관세에 따라서 대미 수출이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게 이제 국가들의 수출 구조도 변화가 될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으로 향해야 하는 물건이 이제 고립돼서 다른 국가들로 이제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그게 어떤 효과로 불러일으키냐면 물가 상승률을 하방 압력으로 조금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거. 그런 게 이제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오히려 좋은 부분을 차지할지 안 좋은 부분을 차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일단 미국으로 향하는 그런 수출량이 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주요 이슈는 이제 관세 발효이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짚어볼 건데요. 일단 그 관세 발효를 통해서 미국이 이제 얻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. 근데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 미국은 이제 무역 적자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, 그런 걸 좀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그리고 해외 기업으로부터 많은 미국 자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 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추진하고 싶어하는 리쇼어링 정책 그런 전략이랑 또 좀 맞닿았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자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성공적일 수 있다. 근데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
미국에 득이 될지는 참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요. 이제 예상되는 이제 부작용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관세를 발효를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 수출들이 이제 막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막히기 때문에 미국이 또 고립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게 무역 고립화가 된다는 건데요. 일단 세계는 미국 국가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끼리 다 이렇게 무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끼리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은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점점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예상되는 부작용 중에 하나이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하게 미국은 또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 패권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달러에 대한 패권이 좀 위협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달러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가 좀 약해질 수 있고, 실제로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랑 루블화를 무역 체제에서 이제 그런 중심으로 좀 두려고 하는 그런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라든지 달러 패권이 조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격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글로벌에서 미국이 좀 더 외톨이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일단 지금 시대에는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런 제조업 강국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, 특히 이제 반도체, 그리고 뭐 희귀자원, 리튬, 뭐 태양광 이런 부품들이 대부분 아시아랑 이제 남미에 이제 많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 단절을 해버리면 미국이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참 리스크 속에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뭐 예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의도하는 바일 수도 있고, 그리고 트럼프는 항상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타코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 여지를 남기고 타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우방국 관세 면제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런 카드로 국가를 안심시킬 수 있는, 뭐 미국도 안심시킬 수 있고 타 국가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, 또 중국 같은 그런 특정 전략적 경쟁 국가에만 그런 선택적 관세로 이제 전환을 한다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좀 그나마 완화가 되고, 중국과 그럼 다시 미중 패권 전쟁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, 그러니까 차라리 전 세계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중국 하나만 건드리는 그런 타겟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지켜볼 게 많습니다.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결론은 일단 오늘 시작된 상호관세가 단기적으로는 미국한테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어요. 강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. 근데 장기적으로는 미국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이 자국을 정말 위한 길인지 아니면 스스로 고립시키는 그런 이제 자충수가 되는지 참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이슈, 관세가 발효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. 또 다음 영상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